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6가지 방법.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받지 않는 기술. 첫째, 자기 비하는 이제 그만.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이다. 침울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속으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자. 내면의 비판자의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제한하라. 내면의 비판자에게 발언 시간을 정해주자.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정한 시간에만 말을 할 수 있다. 그가 과도하게 말을 걸어오거든 메시지 송출 시간을 하루에 10분 정도로 제한하자.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을 메모하라. 노트를 마련해서 내면의 비판자의 의견을 메모해보자. 비판의 말을 글로 적어보면 그 내용과 거리를 두기가 쉬우며 내면의 비판자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내면의 비판자를 뒷전으로 제쳐두라.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협상 같은 일에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나 협상 전이라면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글로 적어보고 그의 말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 2번째,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비인격적 상태로 옮겨가라. 민감한 마음의 문을 의식적으로 닫자.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과 정서가 직접 자신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호막을 세우라. 이런 보호막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차단 장치다. 이를 통해 원래의 목표를 눈앞에서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멈추고 반응 속도를 늦추라. 이상한 대화 패턴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서 공격당하거나 설득당하거나 답답한 상태가 된다면 곧장 반응을 중단하자. 작전 타임을 갖고 대답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한다. 침묵을 하고 대화 상대로 하여금 가만히 기다리게 하자.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라. 막다른 골목이나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이 되면 일단 작전 타임을 확보해 보자. 쉽게 의견을 굽히거나 핏대를 올리지 말고 일단 이렇게 말하자. 생각 좀 해보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궁지에서 빠져나와 생각을 정리한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 3번째, 분노와 걱정에서 벗어나기. 판단을 중단하라. 감정의 눈덩이를 불어나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부정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제길, 미쳤어와 같은 부정적인 판단을 중단하자. 화와 분을 떨쳐버리라. 몇 번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오는 등 일부러 몸을 움직여주자. 화가 많이 났을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 주어야 화가 날아간다.
이성을 다시금 투입하라. 흥분하게 만든 일이 크게 보면 별일 아님을 상기하자. 혈관을 통해 맥동하는 기운을 느끼자. 진정이 되면 예전에 잘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상황에 되도록 유머러스하게 대처하자. 걱정 시간을 정해 놓으라. 하루에 몇 분씩 걱정을 하려 할지,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할지를 정해 놓는다. 걱정 시간에 현재의 걱정거리를 기록해 보자. 글로 적어두면 걱정거리들을 더 이상 머릿속에 담고 있을 필요가 없다. 행동 계획을 세우라. 두려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워보자.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마음을 편히 가지고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중을 생각하지 말자. 오로지 현재에 주의하자. 상처받지 않는 기술 4번째. 비판에 자신있게 대처하기. 적극적으로 다가가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하라. 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판해 줄 사람을 찾자.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비판해 줄 것을 요청하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마라. 돌려서 말하거나 애매하게 변죽만 올리는 경우 곧장 되물어 사실 확인을 하자. 상대는 할 말을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비판에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 결정하라. 비판자는 제안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 자신의 몫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실수에 자신감 있게 대처하라.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실수를 최대한 만회하자. 하지만 실수로 인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안고 살지는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라. 누구나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타인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자. 필요한 경우 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애써 계획했던 일, 아이디어, 행동이 방해꾼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진심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품은 계획을 상의하자. 상처받지 않는 기술 5번째. 악의 속을 정화하기. 자세를 명확히 하라.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빈정거리고 비하하는 행동을 중단하자. 설사 장난삼아 그렇게 했다 해도 그만두어야 한다. 험담과 이간질에 가담하지 말자. 공연한 드라마에 휘말리지 말자. 비인격적인 상태로 옮겨가고 보호막을 세우자.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자. 동료들이 비웃거나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소신 있게 나아가라. 더 이상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자. 자신의 결심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런 표현을 자주 반복하자. 비판할 일이 있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 비판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숙지해 놓아야 한다. 공연히 과거 일들을 들쑤시지 말고 문제 해결과 개선에 집중하자.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오래 괴로워하지 마라. 소신 있게 행동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몸 담은 곳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 6번째, 공격을 수포로 돌리는 법. 무례한 말은 무시해버려라. 상대가 당신에게 직접 대고 말하지 않는 이상 무례한 말에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지나가면서 누군가 멍청한 말을 하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곁다리로 빈정거리는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말자. 공격자에게 성공 경험을 허락하지 마라. 이해하는 데는 지적인 작업이 동반된다. 어리석은 말에 당신의 지적 능력을 낭비하지 말자. 공격자의 말을 애써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자.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라. 계속해서 공격자의 예상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공격자를 헷갈리게 하자. 빈정거리는 말에 감사를 하며 공격자에게 한마디 더 해달라고 부탁하자. 침묵을 지키며 들은 말을 메모하거나 시계를 보며 공격자에게 잘못된 시간을 알려줄 수도 있다. 부정적인 꼬리표에 감사하라. 부정적인 꼬리표나 비하하는 말을 당신이 원하던 바로 바꿀 수 있다. 가령 넌 이기적이야 라는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 이렇게 세 문장으로 답할 수 있다. 그 점이 눈에 띄었다니 기뻐. 난 정말 이기적이 되려고 오랫동안 애써왔거든. 원한다면 그 방법을 너에게도 알려줄게. 누군가 당신에게 지저대고 으르렁거리고 물겠다고 위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별을 쫓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별이 허락하는 감정을 상기하며 짖는 개들을 뒤로하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다가가자. 당신이 충만한 만족감과 빛나는 시간을 누리길 간절히 바란다.